안녕하세요. 지난 회에서 국민 대토론회 한국 침술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 대토론회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회에서. 그래서 오늘은 국민 대토론회를 하는데 워밍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침술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뭐 어떻게 조금 알아야, 상식이 우리가 있어야지 뭐 토론회를 할 거 아닙니까? 토론회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뭐 이거다, 아니면은 저쪽에서는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저거다, 이렇게 양쪽 편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침수를 살려야 된다, 한국 침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편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한국 침술은 죽여야 된다,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두 편이 있어야 토론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침술에 대해서 도대체 침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뭐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것이 거론이 되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또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싸움이 또 찜찜하게 붙고, 또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맞는 것 같고, 뭐 전문가들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머리만 아프죠. 뭐 전문가라는 놈들끼리도 저렇게 싸우고 저러니 이거 참 누구한테 뭐 몸을 맡기나, 누구한테 건강을 맡겨서 안심하고 치료받고 살겠나. 국민들은 이제 한심하죠. 그렇지만 뭐 국민들이 뭐 토론회에 참가하겠어요?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인들이 알력 싸움을 하죠. 알력 싸움, 끝발 싸움, 안면몰수, 끝발 유지 해가면서 이제 뭐 결국은 뭐 자기네들 그 업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업권이라고 뭐 문자로 얘기할 게 아니고 뭐 돈벌이,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그래요. TV 토론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텔레비에서 이제 토론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 와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와서 공부를 이제 합니다. 침술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침술 공부보다도 더 세상에 그 이목을 집중시켰던 거는 이제 공납금이었죠. 수업료. 침을 배우는데 무슨 그렇게 천문학적인 공납금을 내야 되느냐. 내야죠. 왜냐하면 침술이 이게 뭐 쓸만한 의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가치 있는 거니까 이제 수업료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세상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공납금 내는 걸로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된 거는 뭐냐면, 공납금을 1인당 뭐 많이 냈죠. 한 5천만 원씩 냈는데, 여기서는 뭐 굉장히 큰 돈이죠. 왜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정했냐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에서 제 이제 친구들 중에 의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사하는 친구들 얘기가, 야, 전공 과목 공부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침수를 전공 과목으로 의사들이 공부하는데 그냥 5천만 원 내라 한국 시세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여기 사람들이 뭐 별소리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의사들이 이제 좋은 호감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하니까 의사 신문에서 이제 기사 좀 써달라. 그래서 뭐 써줬죠. 침술이란 이런 것이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식적인 얘기. 그런 거 써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전국에 또 배포가 되잖아요. 의사들 병원에 뭐 각 의사들 방에 쫙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 의사 신문이 어떤 돈으로 운영이 되냐 하니까 제약회사에서 돈을 댄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파티를 연다. 의사들이 뭐 세미나를 한다. 의사들이 뭐 세계 국제대회를 한다. 뭐 연수회를 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 돈을 다 제약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자기의 그 전문적인 의사로서의 어떤 그 진료 행위 또 판단 이런 게 다 있겠지만은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제약회사의 앞제비. 왜냐면 뭐 어디마다 다 제약회사에서 돈을 대고 그 돈을 먹고 그 돈 갖고 재밌게 놀고 살잖아요, 의사들이. 연구비도 제약회사에서 주고 여행비도 제약회사에서 주고 아니 뭐 회식비도 제약회사에서 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뭐 잘 하려고 그러겠죠.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앞제비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번에 이런 항생제가 나왔는데 이 항생제를 좀 처방해 보시죠. 이게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습니다. 의사가 뭐 그거 갖다 검사해 봤습니까? 어디 뭐 의사협회에서 그거 갖다가 뭐 균 배양 검사라도 해가지고 어떤 균이 어떻게 잘 진짜 더 죽는지 뭐 해봤어요? 안 해봤죠. 의사들은 뭐 그런 거 할 새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일이 의사 손에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실제 소모되는 단계에서는 의사들 처방, 이 항생제 이거 딱 먹으세요. 그럼 뭐 환자가 그거 갖다가 뭐 따집니까? 안 따져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 딱 내면 약사가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딱 약 주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환자는 갖다 그냥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제 이 의학업계, 의료업계는 다 제약회사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근데 제약회사라는 이 단체, 이 업계는 절대 의료 일선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 두목 같은 거예요. 이 의료업계가 이게 또 해적판이라고 제가 그랬죠. 뭐 전문업체라는 거, 이게 다 이게 해적판입니다. 뭐냐? 남들은 모르게 지들끼리 꿍꿍이 속으로 해먹는, 그렇게 꾸려먹는 업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몰라요. 의사들 뭐 쫙, 약사들 쫙, 환자들하고 전 국민하고 상대해서 매일같이 죽게 일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 돈을 컨트롤하고 또 풀어서 또 회식비라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냐? 제약회사입니다. 이게 마피아 두목 같은 거예요. 이게 해적 뭡니까? 해적 두목은 뭡니까? 뭐 그런 거 그거예요. 그게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가 언제 텔레비에 나와서 뭐 여러분들한테 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그 보도진이 찾아가가지고 제약회사 연구진에 가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뭐 얘기하는 거 보도 한 번이나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 한번 내밀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제약업계를 싹 컨트롤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제가 침술 강의를 의사들만 모아놓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그랬죠.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누가 뭐 좀 이렇게 싹 새롭게 뭔가 이렇게 관심이 갈 만한 일을 한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에서 딱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그 일을 다 채가려고 바르셀로나로 끌고 가려고 뭐 그런 스카우트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네, 능력 있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런다. 아, 이거 얼마나 진짜 잘하는 겁니까? 근데 마드리드에서는 바르셀로나에 가서 뭐 스카우트 해왔다. 뭐 이런 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드리드는 어떻게 보면 순해요. 신사적이라고 그럴까? 근데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아주 행동파고, 네. 실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뭐 체면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실리가 체면이죠. 뭐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일하다가 제가 텔레비에 나가서 뭐 원치 않게 출연해서 침술 얘기도 하고 딴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회가 마드리드에서 있었어요. 역시 스페인 텔레비의 그 중앙 스튜디오는 마드리드에 있죠. 근데 한 번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스페인 텔레비, 그러니까 스페인 텔레비가 이제 군데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중앙방송국, 지방방송국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스페인 텔레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의사들 데리고 침술 얘기를 재미나게 뭐 의사들하고 하고 그러고 있다는데 그 재미난 얘기 혼자만 하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좋은 것을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지식인이고 문화인이 할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르셀로나 텔레비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을 하자고 침술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런 제작을 하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사실 스페인 말을 그렇게 뭐 딱 굴러가는 제대로 된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때 얘기하면은 막 웃어요, 사람들이. 발음이 이상하든지, 뭐 표현 자체가 어떻게 거꾸로 됐든지, 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좀 이렇게 잘못되면은 의미가 달라가지고 우습게 되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노이로제가 제가 있었어요. 열등의식. 그런 컴플렉스가 제가 좀 있었어요. 못하니까. 뭐 그건 정상이죠. 못하니까 그런 거고. 제가 제 주제를 이제 파악을 해서 바르셀로나까지 그때 가려면은 비행기로 가야 되고 비행기도 시간 많이 걸리죠. 공항에 가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고 또 공항에 내려서 또 차 타고 어디 가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그렇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뭐 5시간, 7시간. 차를 직접 몰고 가면은 뭐 8시간, 10시간 그렇게 걸려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한번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자꾸 방송국마다 내가 쫓아다니는 것도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다. 방송국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의 제안을 받아달라. 방송을 해가지고 한 번에 침술이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텐데, 결론을 확실하게 맺기 위해서 매주에 하는 방송 프로그램마다 각 의사 각과의 전문의, 각과 전문 교수도 좋고, 과장 의사들도 좋고, 각 과에서 전문의, 최고 권위자, 괜찮다고 또, 그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매주 프로그램마다 하나의 테마씩 토론회를 하자. 나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토론회를 하자. 둘이 해도 좋고, 저는 혼자 나가더라도 상대방은 5이 나와도 좋고, 하여튼, 방송국에서 편한 대로, 문제는, 의사들이 나를 아주 조져라. 침수를 아주 박살을 내라. 박살 내면 이제 나도 침수를 이제 그만하고, 확실하게 그만하고, 사업을 하든지, 세상에 침수를 안 한다고 더 좋은 일이 더 많지, 나쁜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세상 쪽으로 나가서,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이제 사업가,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 또 여유 시간도 좀 가지고 싶고, 그렇게 내 삶을 이제 찾을 수 있는 핑계거리도 된다. 이 침술, 이거, 이거 기 빠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이해시키느라고 별소리 다 하고, 환자들, 그 발냄새 나는 거 만지면서 침 놔야 되고, 이거, 하여튼 방송국에 나가서 내가 박살 나가지고, 이거 그만두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각과 전문의, 예를 들어서 소아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소아과 침술하고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하는 그 의학하고 그 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술은 좋다, 나쁘다.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토론회니까. 그래서 한 판에 각과별로 그때 당시에 전문 과목이 한 40개 전문 과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40회를 한다. 40회를 해서 각과별로 침술이 좋으냐 나쁘냐 확실하게 결론을 맺자.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준비가 되면은 출연자가 이제 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프로그램 이제 녹화 시간이 다 이렇게 되고 하면은 연락을 해라. 연락을 하면 나야 맨몸 땡아리로 바르셀로나 가서 방송국에 가서 그냥 턱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냐. 난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들어가니까 연락을 해라. 그래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라고. 3개월 정도인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탁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바르셀로나를 또 매주 가야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가 보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그래요. 왜 취소했냐? 그거 멋있는 계약 아니냐? 왜 취소했냐 하니까 조은이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의학 박사, 의과대학교 교수, 정교수, 정교수, 병원장, 뭐가 됐든지. 그렇게 딱 이제 명패를 달고 나와가지고 조은이 뭐 있어요. 엊그저께 이민 온 사람, 젊어 빠져가지고 진짜 얼굴은 진짜 뒷골 뭡니까 조폭, 쫄병 조폭 같이 생겨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빡빡 그냥 풀 발라가지고 댕기는 이 조은이 혼자 턱 들어와가지고 스페인 말도 이상하게 하는 이 사람하고 이거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글쎄 체면 손상이 돼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조은이하고 나가서 토론회를 한다.
전문 과목별로. 그러니까 아무도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취소했다고. 다음에 다시 기획을 해서 이게 이제 준비가 되면은 또 연락하겠다고. 그러라고. 아무 때든지 뭐 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의사들, 스페인에 뭐 다 의사들이니까 서양 의사들, 서양 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침쟁이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얼굴을 화면에다 딱 대고 의학이 어떻게 됐느냐, 침술학이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를 할 위인이 과연 있느냐. 이거 제가 여기 이민 와가지고 35년간 의사들을 가르치면서 의사 돈을 먹고 살았다고 제가 했죠. 의사 돈을 먹고 살아오면서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회가. 그런데 지난해 40회에서 제가 한국 침술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국민 대토론회를 한번 하자.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해도 좋고, 뭐 피자집에서 해도 좋고, KBS 열린음악회 공개홀에서 해도 좋고, 언제 어디서든지 뭐 한번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제의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이게 성립이 되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이제 다음에 마드리드에다가 저의 그 자연의학 전문 방송국, 텔레비 방송국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난 회에 그거 언제 사진 이렇게 몇 장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보셨다고요? 한번 뒤적거려가지고 좀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방송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텔레비 방송국을 제가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의학 전문 방송 열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스페인에서는 이제 전문 채널로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이런 침술 얘기 가지고 전문 텔레비, 그게 과연 되겠느냐. 안 되더라도 그 뭐 운영하는 예산은 제가 충당해서 뭐 하는데 뭐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여 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 방송국에서, 그, 회의용, 그, 나무, 스페인 말로 하면 이제 클래식 가구, 그건 이제 비싸게 줬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이제 사다가 스튜디오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의사들이 와서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은 어떤 의사든지, 자, 어떤 의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출연 가능하다. 그리고 1회 1시간 프로그램인데, 그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은 무조건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출연료를 그때 당시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 의사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고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로 보도를 이제 하려고 스튜디오 뭐 다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쫙 광고를 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우리 법인 홍보부 자연의학 텔레비에서 자연의학에 대해서, 침술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
이 토론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좀 추천해달라. 의사들은 참가해 주시오. 각 참가자에 대해서는 한국 돈 1,000만 원씩 출연료를 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큰 돈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1시간에 1,000만 원이면 이거 참, 예?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한 번 연락이 딱 왔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마드리드에 있는 그 산업재해공단 병원의 병원장이 전화를 했어요. 저를 잘 알죠. 그래서 이런 초대장을 받았는데 이거 진짜냐고. 그래서 이거 뭐 가짜를 갖다가 그렇게 인쇄해서 보내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출연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 날 잡아가지고 녹화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녹화 시간이다. 이쪽으로 오시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하죠. 그 이제 나무 테이블이니까 이제 딱 이렇게 왁스로 잘 좀 닦고 또 모처럼 외부 의사 또 병원장이 이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향수병도 군데군데 하나씩 갖다 놓고 저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좀 이렇게 좀 덜 촌스럽게.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이제 달고 이제 딱 이렇게 또 정리도 하고 전기줄도 다시 보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수요일 날 전화가 더 왔어요. 병원장한테서. 그래서 내일 녹화하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뭐 내일 와서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침술이 이거 자연의학 침술 이런 거 어떻게 나쁜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인사를 했어요. 하니까 이 양반 얘기가 미안하게 됐다고.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일 녹화에 출연을 못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딱 한 분 병원장이 제가 하는 일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도 잘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하루 전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이 스페인에서 그냥 일상 회화에서 쓰는 말이에요. 어떤 그 모임에 가기 싫거나 뭐 그랬을 때, 또 못 가는 어떤 형편이 됐을 때 그거를 그냥 좋게 얘기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그 말하는 말투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우스갯소리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파토났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그런 그 상용적인 말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용적인 말투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쓴 거죠. 그래서 한 번도 1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침술에 대한 비판 프로그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돈이 굳었죠. 그 돈 딱 현찰로 그냥 빳빳한 돈 은행에서 찾아다가 딱 준비해가지고 매너를 지키느라고 그 구겨진 돈 주면 되겠어요? 방송국에 딱 출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했는데 이게 나왔다 도로 들어가고 나왔다 도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용돈 굳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0여 년 만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에서 국민 대토론회 한국 침술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그냥 제멋대로 달았는데
예, 그 침술이 그러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대략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우리가 조금은 이제 알아야 영상이민수기를 뭐 침구사가 뭐 스페인에 이민 간 얘기를 한다는데 침술이 뭔가 조금 우리가 이제 알고 이렇게 이민 생활 얘기도 들으면은 더 실감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여기 몇 자 썼습니다. 메모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침술을 살려야 된다. 뭐 좋게 얘기하는 편이 있을 거예요. 토론회가 되면은. 침술이 이제 좋은 건 뭐냐. 시술이 아주 간편하다. 치료할 때, 환자를 치료할 때에 거창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엑스레이 기계가 필요하다든가 수술 때 환자를 톡 들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려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창한 장비가 뭐 있으면 좋겠죠. 그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구강 수술을 많이 하는데 구강 수술을 이렇게 뭐 간단히 뭘 하는데도 수술하고 난 그 도구가 아예 한 박스씩 돼요. 한 박스씩 갖다가 또 물에다 잘 씻어가지고 약물에다 담궜다가 그걸 또 하나씩 싹 닦아가지고 이제 멸균 소독을 또 기계에다 합니다. 네. 아우토클라베라고 여기서 그러는데 거기다 넣어서 뭐 1시간 이상씩 또 뭘로 삶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소독을 합니다.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 침 이렇게 있으면 된다. 좀 짧고 길고 뭐 이 정도. 네. 그 뜸 뜨는 건 뭐 더 간단하죠. 쑥가루만 있으면 된다. 라이터가 하나 필요하네요. 뜸을 뜰 때는. 네. 뭐 그 정도. 장비가 필요 없다. 또 침을 맞는 특별한 시설이나 장소가 필요 없다.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 나올 때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도쿄를 거쳐서 알래스카로 해서 암스테르담으로 해서 여기 마드리드로 왔다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칼기를 타고 이제 알래스카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747 전번가 뭐 그랬어요. 비행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쫙 자리가 있으면 위층에도 또 뭐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층에서 앉아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이크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찾는데요. 어떤 환자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의사 찾으니까 뭐 의사가 나오겠지. 누가 뭐 아픈 사람이 있나 보구만. 저는 뭐 이제 바깥에 창문 보고 그 알래스카 가는 그 항로에서는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관심 못 가지고 뭐 누가 뭐 조치를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래스카 쪽으로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감정이 이제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안내양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까 방송을 했던 그분, 지금은 괜찮으냐? 또 어떤 의사가 나서서, 어떻게 치료를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분 지금 누워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워 있다니 비행기에서 누워 있을 때가 있나? 그랬더니 그분을 1등석으로 데려갔어요. 의자도 넓고 이렇게 의자도 좀 제낄 수 있는 1등석으로 데려다가 뉘어놨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1등석에 누워가려고 꾀병 폈나? 저 이제 무식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상태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계속 뭐
어지러워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의사세요? 절대로 그래요. 뭐 의사는 아니지만 뭐 몸이 불편하면은 볼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그 1등석이 있지 않습니까? 조종사들 앉은 그쪽 바로 붙여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담요를 딱 덮고. 그래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지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혈압은 어떠십니까? 혈압이 좀 자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과로하시고 이거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좀 혈압이 좀 안 좋으신가 보네요. 제가 침을 이렇게 놓는 사람인데 침을 하나 놔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뭐 자기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걸 동맥경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또 인형, 제 안토니오라 그랬죠? 제 조수 안토니오 여기 네 그래가지고 상성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동맥 있어요. 동맥 상성에다가 침을 하나 놔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이제 침구사들이 얘기하면 이제 백회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머리에 맨 위에 이거 정수리라고 그러나 여기요 제일 높은데 중간에서 쭉 가고 귀에서 쫙 올라오는 거기 만나는 자리 거기는 이제 백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회. 그래서 쭉 이렇게 침을 쫙 하나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2초 정도 걸렸겠나요? 싹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침을 맞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내려가가지고 침을 빼드리겠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가볍고 좋아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자, 즐거운 여행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위층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위층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그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이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줘가지고 승객 환자분이 아주 좋아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쳐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또닥또닥 박수 치고. 그래서 제가 침술이라는 게 이거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사실 치료하는데 뭐 불편하냐? 애로사항 없어요. 시도 때도 안 맞다 해가지고 장소도 안 맞다 해가지고 뭐 이것이 제약사항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간편하다. 여러분들 침구 학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침을 한 쌈 이렇게 주머니 어디에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 뭐 대한민국도 뭐 이제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뭐 그런 거 갖고 다닌다고 길에서 조사하고 옛날같이 벌금 물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도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은 참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간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부작용이 있느냐. 두피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쭉 침을 하나 넣어주면은 그게 뭐 사람이 심장마비가 나고 뭐 뇌성마비 일으켜가지고 부작용이 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든지 머리 아픈 것도 났을 수 있고요.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을 수도 있고 혈압도 진정이 될 수가 있고 이 좋은 점이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침을 놔가지고 있으면은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 거 그런 요통도 좋아져요. 네. 요통만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변비가 있는 사람들, 변비가 좋아집니다. 하여튼 뭐 좋아지는 얘기 하려면 뭐 또 강의해야 되니까 그건 뭐 그만두고. 그런 부작용이라는 게 없죠. 스페인 말로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에펙토 세콘다리오 그렇게 얘기해요. 2차적인 어떤 반응이다. 그 2차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의학에서는 다 나쁜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로운 반응. 그래서 이제 그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죠. 부작용. 네. 그 원치 않는 작용이, 바라지 않는 작용이 나타난다. 모든 약이 그래요. 그 모든 치료도 그러냐? 치료도 좀 그래요. 모든 수술에 부작용이 있느냐? 침구사가 볼 때는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수술을 해서 칼을 대고 몸을 째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외과 선생님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맨날 그렇게 평생도록 해도. 그 자리가 보면은 다 이렇게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를 의사 선생님들이 칼로 쫙쫙 베고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경락이 지나가는 데를 칼로 쫙쫙 째냐? 거기는 기혈, 기가 흘러댕기는 통로라고 그러는데, 생기가 흘러댕기는 통로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쫙쫙 째냐? 거기에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궁극적으로 위험한 신체 조직이 적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 속에 상처 나면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내기 위해서 이런 공간, 조직이 복잡하거나 치밀하거나 중요한 조직이 없는 곳을 째고 들어간다. 근데 그런 조직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는 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인체 내의 공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침구학에서 볼 때는 외과 선생님들이 어디든지 째고 들어가는 그 자리는 다 경락을 째고 있는 거예요. 경락을 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자연의 이런 피부가 호흡도 하고 기도 흐르고 다녔던 정상적인 피부가 째니까 이게 재생세포가 되질 않고 똑같은 피부 조직으로 되질 않고 대치세포로 이제 낫게 된다. 낫기는 낫는데 대치세포가 된다. 그건 뭐냐면 흉터가 남는다. 그 소리예요. 그 흉터가 난 자리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이제 재생세포라 하지 않고 대치세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기가 순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락의 그 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 내에서는 부작용으로 느껴진다. 그거예요. 넓적다리를 쫙 수술을 했어요. 여기 뭐 뼈가 분질러져 가지고 이거 다 붙이고 쇠막대기를 집어넣고, 이거는 뭐 건축으로 말하면 노가다가 하는 거예요. 건물이 기둥이 하나 턱 차가 와서 빡치게 해가지고 부서져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하나 부서지고 건물이 하나 여기 지붕이 퍽 주저앉았습니다. 벽은 다 깨지고 수도관이 터져서 수돗물이 철철 넘치고 지금 그래요.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가 턱 여기를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뼈는 속에 부러지고 바스러졌겠죠. 그리고 사람은 퍽 주저앉고 몸뚱이는 팍 꼬꾸러지고 그런 거 의사가 와서 그냥 부랴부랴 아이 잘해요. 건물로 말하면은 미쟁이가 하는 짓 같은 그런 일을 신체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주 잘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뭐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죠. 잘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났는데 여기를 딱 째가지고 안에 뼈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나섰어요. 흉터가 쭉 났겠죠? 대치세포라고 그랬죠. 대치세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섰습니다. 그 겉으로 보기 이제 멀쩡하죠. 걸어다니고. 네. 그런데 무슨 증세가 있느냐? 이쪽으로 무릎으로 해서 정갱이로 해가지고 발목으로 해서 발 쪽으로 시려요. 시리고 어떤 때는 힘이 없고 어떤 때는 아픈 것 같기도 하다가 하여튼 뭐 요상한 그 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요상한 그런 심오한 그런 증세가 있어요. 예. 문교부에서 좋아하는 심오한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말하자면 수술 후유증이에요. 수술한 후에 남는, 수술이 남기는 증세다 그거죠. 이거 뭐 또 한 번 얘기하려니까 더 불편하네요.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증세들이 어디든지 많든 적든 생긴다 그겁니다. 근데 침 째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탁 바늘을 넣었다가 딱 꺼내요. 그럼 살이 이렇게 좀 밀려서 구멍이 나서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모든 조직이 다시 그 침, 가느다란 구멍을 금방 채워가지고 싹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대치세포라는 게 없죠. 침술 치료해가지고는. 그리고 째는 공법이 없기 때문에, 예, 뭐 흉터 남을 일이 없죠. 그리고 피를 뭐 철철 난다? 그런 거는 미쟁이 시켜주면 돼요. 건물 나가지고 물 철철 샌다. 그거는 미쟁이 물러다가 갑자기 그냥 잘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뭐, 간식도 좀 대접하고 하면 돼요. 근데 침술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침술은 뭐가 이렇게 터지고, 살이 터지고, 뭐가 뼈가 부러지고, 뭐 찢다. 그러면 침술은 뭐, 빨리 의사한테 가세요. 예, 응급처치실로 가시고 빨리.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침술 마취를 해서 뭐 통증을 어떻게, 그런 주접떠는 침구사 하지 마세요. 예, 침구사는 사실 의료인 중에서는 가장 멋있는 의료인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침을 하나 딱 이렇게. 그 뭐와 비슷하냐? 침구사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하나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뭐 별의별 거 다 들어있겠죠. 네, 목수도 들어갔고, 미쟁이도 들어갔고, 뭐 중장비도 들어가고, 별거 다 했을 겁니다. 뭐 유리기술자, 뭐 바닥기술자, 뭐 다 있죠. 근데 침구사는 뭐와 비슷하냐? 전기기술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전기기술자. 그러니까 공기를 환기를 시키는 장치는 어떻게 해서 전기를 어떻게 배선하고, 기계는 뭐 어떤 기계를 달고, 그 다음에 스위치는 이제 다 어떻게 하고, 조정실은 어떻게 하고, 뭐, 전부. 그 건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사가 한다 그랬잖아요. 미쟁이들이 하고, 예, 목수들이 하고, 문짝 달고 한다 그랬잖아요. 칠하는 사람들이 칠해서 깨끗하게 마감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이 작동을 할 때는 전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계속 작동할 때마다 문짝 바꾸고 벽 때려 부시고 다시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 잘 이제 보존되고 시설 관리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전기 시설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이 몸이 빠그라지거나 그러면은 뜯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는 외과 의사가 아주 그냥 뭐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으로 잘하고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건물, 이거 자연이 만든, 사람은 뭡니까? 자연의 산물입니까? 자기 어머니의 산물입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 수가 있어요, 또.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의 산물이다?
어머니가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뭐, 그 좋은 취향이 없어서 저를 이렇게 작은 눈으로 이렇게 달아놨겠습니까? 쌍꺼풀도 좀 주고 이렇게 멋있는 눈으로.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얼마나 그 멋쟁이신데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모든 어머니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아들, 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자연이 만들었다. 자연의 산물이다. 딴 얘기를 하면은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다. 기독교인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품의 이 신비로운 그 모든 신체의 기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 조절을 하는 매뉴얼, 운영, 사용 방법, 조정 방법이 경락에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는 거다. 그겁니다. 뭐, 다시 말해서, 침술은 부작용이 다 좋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네? 염좌가 있어가지고 무릎을 삐었다. 그래서 무릎을 삐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리 이거 영상인민회에서는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 왜냐면은 전에 뭐 하나 얘기한 거 뭐 누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합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여튼 그거 뭐 배우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무릎이 삐었을 때는 곡지하고 예풍을 좀 써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했죠. 하여튼 그래서 조은이가 추천을 했으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곡지하고 예풍을 딱 넣으니까 무릎도 좋아지지만은, 무릎 빈 것도 좋아지지만은 또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변비, 우울증, 어깨 아픈 거, 어깨에 힘이 없고 팔에 힘이 없는 거, 물건 이렇게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게 덩달아 좋아집니다. 덩달아. 그런 거 좋아지라고 침 놓은 거 아니에요. 물을 삐었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 침 2개를 딱 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성으로 그렇게 놓은 거죠. 무릎, 그럼 여기, 곡지 예품. 기다려, 30분.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저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그 다음날 뭐라 그러느냐. 나 어제 잠도 잘 자고, 속도, 배변, 네? 화장실도 잘 가고, 이 힘도 오늘 힘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무릎 아픈 것도 좋아졌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여기, 예? 우울증, 뭐, 뱃속 변비 있고, 팔에 힘 없고, 이런 거 계속 치료합시다. 이러고 나와요. 자기의 병명을 바꿔버려요, 환자가. 그렇다고 뭐 개인진료소에서, 그거는 뭐 반칙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해봅시다. 무릎부터 우선 좀 더 하고, 또 차박차박 합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치료가 또 진행이 되죠. 무슨 말이냐. 침술은 부작용이라는 것도 다 건강에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서 머리 아픈 것처럼 명침쟁이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명침쟁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는데 환자는 머리 아픈 거 별로 뭐 좋아지는 거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허리 아픈 거 좋아지고 어깨 아픈 거 좋아졌다고 엉뚱하게 이런 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농담 좋아하는 환자는 그러죠. 당신은 머리 고치는 거는 못 고치는 의사고, 이거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거 고치는 데는 아주 잘하는 의사라고 아주 그렇게 농담을 해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려고 온 거는 못 고치는데 엉뚱한 거는 잘 고치고 앉았다, 그 소리죠. 그건 왜냐? 침술의 부작용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반응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난 뭐 머리 아픈 거, 뭐 골치 아프고 나도 그거 그만두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것만 치료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나서가면서 서서히 머리 쪽으로 이제 나서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환자가, 그렇구나. 침 더 맞으러 댕기면 이제 머리도 좋아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치료 계속 하는 겁니다. 또 좋아지고. 또 이제 침 넣는 우리 침 선생님한테 또 생각할 또 시간도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침을 놨을 때 내가 여기다 침을 놨는데 뭐 이거 어디 뭐 창자가 빵꾸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다. 침은 부작용도 건강에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이제 의사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 침을 뭐 잘 모르고 경혈 뭐 처음에 배울 때야 이거 이렇게 다르구나. 아는 것 같지만 경혈이 벌써 한 경락, 두 경락, 세 경락 넘어가면은 뭐가 뭔지 그냥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도 침을 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침을 배우니까. 그래서 헷가닥거리는 또 나 보면은 환자가 나서려고 하는 병은 안 나섰다 하더라도 다른 병은 지금 낫고 있잖아요.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머리 안 나서도 어깨라도 이렇게 좋아지니까 계속 침 맞으러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또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소망을 가져요. 좌절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든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구나. 부작용이 이게 다 좋은 거구나. 그게 얼마나 치료하는 사람을 안심을 시킵니까 이거. 그래요. 그래서 부작용이 침술은 다 포지티브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 수술이나 약물은 다 부작용이 나쁜 쪽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술이나 약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없이 그게 그 상태에서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이제 수술도 하고 약도 먹는데 최선의 방책이 나고 이제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수술이든지 어떤 약물이든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작용이라는 게 옛날 한 옛날에는 약이 이제 처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산업혁명이 나면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또 이 약이 많이 개발됐죠. 생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렇게 진척이 되고, 그 약이 개발되면서 우선 급하니까 1, 2차 대전 하는데 피를 멈춰야 된다. 피 멈추는 약 지혈제를 딱 쓰는 거예요. 병사들이 열이 막 나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열이 나서 그냥 전쟁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해열제, 무조건 써, 해열제. 열을 내려라. 이렇게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학사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보세요. 약학사전. 전 세계에 있는 약이 전부 나와 있는 그 약학사전에 쫙 보면은 옛날 약학사전에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약학사전에서 어떤 특정의 약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부작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효능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데. 그럼 왜 부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옛날에는 부작용이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부작용을 명기하도록 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법으로 의무를 지우질 않은 거예요. 제약회사가 그때도 다 쥐고 흔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약 없이 병사들이 전쟁 나갈 수 있어요? 국민들이 진통제 하나도 없이 전쟁에 견뎌내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작용이라는 걸 많이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태평하게 살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부작용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은 먹어야 되니까 먹는데 먹으면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느냐. 완전 이런 거.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또 이런 그 학술의 그 어떤 그 뭐 진정성이라고 그럴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작용을 쭉 많이 쓰도록. 그 환자들이 약을 받아서 약 상자를 열어가지고 약에 대한 설명을 쭉 봅니다. 이 약은 뭐다? 이 약의 복용법은 뭐다? 이 약은 뭐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처방하는 약이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어린이, 애기들이 있는 데는 놓지 마세요.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작용. 이러이러한 사람은 먹지 마세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의사한테 상의하세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먹지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 뭐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거 부작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중간쯤 읽어보다 보면 어지러질도 하고 글씨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모르는 말 무진장 많고 그래서 겁나고 하나씩 읽을 때마다 겁이 더 나죠. 그러니까 아이 나 이거 안 먹어. 이야기면 나 고치지도 못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부작용 많은 걸 내가 먹어야 돼?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자꾸 얘기하면은 약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사는 또 제약회사에서 또 판매원이 와가지고 아이고 과장님 선생님 이번에 약이 이런 게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에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요. 아주 뭐 먹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처방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아 이러고 부작용? 부작용이 없다니.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뭐 영업사원이 와서 카탈로그 갖고 와가지고 쫙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 멋있는 거 아니냐. 뭐 나야 뭐 그렇다는데 뭐 내가 무슨 뭐 과학자야 뭐야. 환자 오는 사람이 뭐 처방하면 되지. 처방한다 이거요. 그 의사가 처방하니까 환자는 또 그걸 가져가요.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또 가져가서 동네 약국에 딱 간다 그겁니다. 딱 주면은 약사는 또 뭐 그대로 뭐 탁탁 여기는 로봇으로 약을 줍니다. 뭐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약사가 처방전을 이렇게 다다닥 쓰면요 옆에 이런 상자에 약이 투두두둑 떨어져요. 그 약창고가 이제 뒤에 쫙 있는데 거기 이제 로봇가 있대요. 쫙 돌아다니면서 약을 탁탁탁탁 골라가지고 그 뭡니까 그 이렇게 내로 뭐 있잖아요. 벨트 같은데 탁탁탁탁 넣으면은 그 약이 쫙 와서 여기 터터터터 약사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약 갖고 오지도 않아요. 딱딱해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면 이제 가져가요. 그럼 환자가 그걸 먹느냐? 안 먹어요. 안 먹고 봉지채 딱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요번에 이런 약이 나왔는데 요번에 이거 한번 약 바꿔서 먹어봅시다. 경과가 어떠서? 경과 맨날 그렇죠. 나야 뭐 내 몸뚱이가 그러니까 뭐 참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럼 요번에는 이 약을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럼 또 딱 받아다가 약국 딱 로봇가 또 따다닥 약상자를 내줘요. 그럼 또 딱 갔다가 딱 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의 각 집집마다 장롱에 약이 꽉꽉 다 차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요. 집집마다. 그 먹지도 않는 약을 딱딱 제대로 그래도 갖다 놓으면 마음이 안심이라도 되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약이라도 할 수 없이 먹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 약값을 나라 돈으로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약값도 다 못 갚아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제가 앞에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21조 원의 외상약값이 있어요. 그렇게 국민들이 약을 딱딱 타다가 딱딱 싸놓으니까 집에다가 무료니까 나라에서는 그 약값이 이제 줘야 되죠. 다 못 줘요. 그래도 어떻게 약값을 나라에서 떼어먹냐. 약값을 뭐 국민한테 내라고 그러냐.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정권 놓치려고. 뭐 약값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정책에서 뭐 약값은 우리가 다 정부에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다 약값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건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대중의 그 인기 작전. 그래야 국민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그래도 나라 팔아먹겠냐, 약값 가지고. 약은 내가 공짜로 딱 아프니까 나도 집에다 딱딱 쟁여놓고, 정부는 외상값 밀리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는 그 외상값으로 정부 모가지 딱 쥐고, 요번에는 정책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요렇게 하시오.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거기서 잔치하면 회식비 주죠. 여행 가면 여행비 주죠. 출장 가면 출장비 주죠. 학술대야 학술대 돈 주죠. 그렇게 하니까 의사들은 그냥 우선 내 배가 부르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현대의학, 이 과학적인 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해를 유발하는 그런 의학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침수는 간단하다. 수술 도구, 수술 장비, 수술 시설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이 다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머리 아프려고 일단 머리 아파서 치료를 했는데 머리는 안 좋아지고 뱃속이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게 좋아지고 다리가 힘이 없던 게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죠. 머리 아픈 거 그냥 탁 먼저 고쳐주고 하면은 진짜 더 멋들어진데,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면은 침수학 공부도 조금 해야 된다. 그거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9가지에다가 7가지, 16가지를 제가 이 메모지에다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써놨는데, 1번을 지금 했습니다. 16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침수는 속효다. 그리고 작용 자체가, 침수는 종합적인 의술입니다. 종합적인 의술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증세를 보고 전체적인 사람의 그 체질 이런 것을 조금 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경락, 기가 흐르는 이 침에서 말하는 이 경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몸뚱이 바깥에 그려놓은 선이 아니라 이 속으로 3차원적인 입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속의 공간에 쭉 이어져 있는 공간, 말하자면 땅에서 보면은 강줄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이렇게 산보다 주위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얕은 지역에 그 돌도 없고 산도 없으니까 물이 글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도 이렇게 지형지물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물이 이제 낮은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어떤 생체 조직이, 복잡한 조직이 많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지점들을, 부위를 통해서 사실은 생체의 생기가 흘러간다. 그것이 안 보인다 해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 현대의학의 박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부모의 사랑, 그게 보여요?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어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도 없고 조직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는 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건 다른 얘기라고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예. 거기에 대해서 주저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학벌을 떠나서, 빈부격차를 떠나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데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이거는 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인다? 색깔이 뭔지도 모른다? 어떤 생화학 반응을 하는지도 모른다? 엑스레이 초음파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없다. 가짜다.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과학적인 의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이라는 거는, 이 경락이라는 것은, 경혈이라는 것은 인체의 모든 생리적인, 병리적인, 또 치유 과정이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것이 경락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직상의 병, 또 감정상의 어떤 이상 증세, 또 보이지 않는 각종 증세, 그런 것이 경락을 통해서 조절될 수 있고 또 조절을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침술이다. 그겁니다. 뭐 자꾸 얘기하려니까 시간 자꾸 가고, 이거 인기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니까, 아주 지루하고, 그냥 지겹잖아요. 침술이고 뭐 그냥 지겹잖아요. 지겨우면 뭐 모든 게 다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대국민 토론회 침술, 살려야 하냐, 죽여야 하냐에 대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 상식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제가 침술에 대해서 또 현대 의학에 대해서 부작용과 간단한 간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도 좀 다르시고, 이거 참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서 의사 표현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대국민 대토론회 침술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적당히 마무리 짓고 이제 딴 얘기 해야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